그래서 이제 3개월 플랜 같이 한번 짜볼게요. 블로그를 아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2분 정도셨고, 지금 입장하신 분 중에 블로그를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 컨셉이나 전체적인 디자인, 뭐 닉네임 스킨 카테고리 같은 거는 정하셨겠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이거는 검색이나 유튜브만 보셔도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해서 뭐 특별한 디자인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세팅을 하시는 정도로만, 하셔야 한다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중요한 거. 그게 네이버 블로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연습을 1달 반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 1달 반 안에 내가 뭐 상담 노출을 하겠다, 내가 협찬을 어마무시한 걸 받겠다. 이 1달 반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달 반 정도는 블로그가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는 글과 사진으로 이루어진 콘텐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글과 사진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를 1달 반 동안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자료에 써놨는데, 바로 우리가 어마무시한 블로그가 되기는 어려워요. 키워드를 잡기는 어렵고, 네이버가 원하는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 뭐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땡땡이 뭘까요? 땡땡.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최대한 중간에 들어오셔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도 거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뭘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블로그 챌린지 생각하시면 좋은데, 블로그 챌린지에서 네이버가 원했던 건 개인의 일상을 알려주세요가 지금도 광고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로 1달 반 동안은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려요. 일기에는 이제 아까 센터이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요약해서 써드린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첫 달에 아무리 노력해봤자 키워드를 잡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한 맛집, 강남 맛집 이런 거를 내가 글 하나 썼는데 검색하자마자 나오는 상담 노출 글로 올린다? 그것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바로 잡혀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도 저희를 믿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연 블로그에 첫 글 올려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뭘 올리든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광고성 키워드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번째로는 네이버가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튼 짓을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만큼은 일상을 담는 그냥 네이버가 원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로 보이자는 거죠. 시작부터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시작하면 네이버가 과연 그랑 오래 가고 싶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글을 쓰시는 방식, 사진이랑 글을 어떻게 구성하시는가, 그리고 나의 카테고리에 관련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연습을 해주시면 글을 쓰는 기간이 나중에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때 굉장히 단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게시물 쓰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편이거든요. 진짜 오래 써봤자 3, 40분? 진짜로 길게 쓸 때? 그게 아니라면은 이것보다 오래 걸리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우리가 글이라는 컨텐츠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글을 써줄 거예요. 그 이후에 상담 노출 잡히고 나서는 몇 개를 써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장이랑 병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달에 5개 이상 잘 안 올려요. 무슨 갑자기 마음이 다시 블로그를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고서요. 그런데도 1,000명에서 5,000명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인원이 들어왔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신 것 같아서 1,000명에서 5,00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시를 드리려고 제가 며칠 전에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탑10 후리스 한번 검색해 주시겠어요? 탑10 후리스?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블로그가 제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는 안 보일 텐데 이제 지금 제 블로그가 현재 시간으로 3,000명, 투데이가 3,000명인데 그저께 한 3, 4일 전만 해도 1,000명대였어요. 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원할 때 키워드 잡아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사실 뭐 굳이 매일매일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직업 블로거가 아니라면. 전 직업 블로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가면 그렇게 네, 맞아요. 삼계동원님 맞습니다. 제 블로그예요. 그리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추천 하시면 제 블로그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잡힐 때가 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달 반부터 키워드를 잡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인풋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 반은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일기로 써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때는 분량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진 뭐 한두 장에 글 쓰는 연습이니까 그래도 한 20줄 이상 이렇게 써주시는 연습만 우리는 한 달 반 동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반이 지나셨으면 많이 참으셨잖아요. 진짜 막 실험해보고 싶고 나도 키워드 잡아보고 싶고 한 달 반 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소재랑 키워드 잡는 노하우를 쌓아보는 연습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는 키워드 잡는 게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소재를 잡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막연하게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을 때 저도 문글을 써야 되나 뭐 맛집이라고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맛집 뭐 어디 맛집 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다가 운이 좋게 운영한 지 한 2달 조금 지나서 200명대에서 3,000명대로 툭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글 하나로. 그때 하고 깨달은 거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글을 쓰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핵심은 남들보다 반박자 앞서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반박자 앞서서 행동하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트렌디하고 회사로 운영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이 빠르죠. 근데 속보가 터졌을 때 여러분 이슈 유튜브가 빠를까요? 연예 기자가 빠를까요? 글이기 때문에 글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영상은 아무래도 제작 시간이 글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를 잡았었을 때 내 글이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예시였냐면 제가 트위터를 그때 하다가 어떤 편의점에 PB 상품은 아니었는데 어떤 편의점에서 유일하게 들여왔던 밀크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밀크티를 검색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밀크티 그래봤자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5,0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3,000명 막 넘어가고 사실 3,000명보다 훨씬 더 넘어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서 일단 3,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트렌드를 읽고 반박자 앞서서 행동하는 거. 그게 블로그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탑10 후리스를 왜 검색을 요청을 드렸냐면 이것도 같은 케이스인데 요거거든요. 탑10 후리스. 글을 어떻게 올리게 됐냐면 제가 이거를 사러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찾아봤어요. 저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 사실 인스타에 검색하고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보다 아직 블로그에 검색한 게 더 쉬운 그런 사람이라서 블로그에 검색을 했는데 작년 글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글도 그렇게 막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정말 취미 삼아 하시는 글인 게 티가 나시는 분의 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야? 왜 아무도 안 올려? 이게 이 상품이 인기가 없나? 라는 생각만 그냥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쓰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고 이제 오픈하자마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사려고 컬러를 막 입어보기 시작했어요. 사람 많으면 사실 피팅룸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그렇게 못 입잖아요. 근데 한 바구니에 한 7장을 가지고 왔다가 근데 글이 별로 없었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찍어서 올리면 누군가는 보겠지. 그리고 아직 세일이 안 끝났습니다. 세일 초반에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렸죠. 그래서 다시 완만하게 한 5,000명 정도로 다시 일반군자가 뜨죠. 그 유튜브 떡상도 비슷하잖아요. 유튜브 떡상도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았다가 다음 컨텐츠가 다시 나와야 그래프가 치솟잖아요. 블로그도 결국 똑같거든요. 그 잔잔한 콘텐츠들은 있지만 이렇게 히트하는 콘텐츠가 유독 있어요. 그 히트하는 콘텐츠들이 유지가 돼야만
블로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3, 4년 전에 상위 노출을 시킨 것도 3, 4년 동안 쭉 상위 노출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감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재를 계속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하는 것을 한 달 반부터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먼저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키워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간단한 건 일단은 모바일로 이제 예시는 상암 맛집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에스플렉스 센터 상암에 있으니까 상암 맛집에 관련된 글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내가 글을 쓰면은 상단 노출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에서 끝내긴 하는데 상암을 쳐보시면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뜨죠. 상암 하늘공원, 상암 맛집, 상암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맛집. 이게 흔히 말하는 인기 키워드들이고 이거를 잡으려고 뭐 대행사들에서 돈도 뿌리고 이러죠. 그래서 인기 키워드가 무엇이냐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건 PC 아니고 모바일로, 지금은 다 대부분이 모바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검색어를 보시면 이게 인기 키워드거나 내가 키워드를 잘 잡는 사람이면 그냥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근데 아직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 우리가 그렇게 인기 키워드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인기 키워드, 상대적으로 비인기 키워드를 노리셔야죠.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는 방법은 일단 추천을 드리는 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접속을 할 수 없어가지고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광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시면 거기 키워드 도구라는 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그 키워드의 월간 키워드 검색량이 나와요. 그것을 보셨을 때 월간 검색수가 높으면 인기 키워드, 상대적으로 낮으면 비인기 키워드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키워드 먼저 써보면 좋겠죠. 그래서 상암 맛집 같은 경우는 먼저 찾아봤었을 때 모바일로 16,000건 정도더라고요. 근데 상암 메가박스는 1만 건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상암 맛집보다는 상암 메가박스가 조금 더 비인기 키워드겠죠. 그러면은 메가박스 주변 맛집일 때 내가 상암 맛집이 자신이 없다면 상암 메가박스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그리고 아까 잠깐 탑10 후리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소재를 잘 잡으면 키워드 잡는 법도 조금 쉬워져요. 우리가 이렇게 강남 맛집으로 잡을 자신이 없는 다른 소재를 어떻게 다른 키워드로 잡을 것인가 하는 연습도 이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종각 맛집 ABC 샐러드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저는 종각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블로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글을 써봤으면 감이 오겠죠. 내 글이 키워드 상단에 올라간 적이 많은가 아닌가라고만 생각을 해도. 그러면 이 종각 맛집 ABC 샐러드를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쓰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아이디어를 주실래요?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하신다면 두 분 정도를 뽑아서 블로그 글을 한 건 정도 봐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각 맛집 ABC 샐러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상담 노출을 잘 못하는 블로거인데 어떤 식으로 돌려서 써보시고 싶으세요?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ABC 샐러드 종각 맛집 추천. 그래서 주말 데이트라는 키워드를 가져오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다른 키워드를 넣는 게 핵심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썼던 글의 예시인데 센트위키님 같은 접근도 정말 정말 좋고, 저의 케이스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 ABC 샐러드를 왜 먹었냐면 다이어트 하려고 먹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ABC 샐러드를 검색하는 사람을 일단 타겟팅을 했어요. 종각 맛집을 내가 올릴 수는 없으니까 종각 맛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내 타겟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타겟은 ABC 샐러드를 일단 검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ABC 샐러드는 보통 나와 같이 좀 칼로리를 생각하는 사람일 테니까 그러면 ABC 샐러드 칼로리에 대해서 올린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ABC 샐러드 칼로리를 키워드로 잡아서 올렸죠. 일단은 경쟁자가 없었잖아요. 비인기 키워드니까. 근데 분명한 건 ABC 샐러드 칼로리 누군가는 원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당연히 최고 상단 노출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실제로 제가 올렸던 사례이고 아직도 꾸준하게 하루에 그래도 잔잔하게 50명 이상 들어오는 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규모가 작다면 그 글을 누가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읽을 사람이 찾을 만한 되게 세부적인 키워드로 먼저 올려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ABC 샐러드 칼로리라는 걸 찾는 사람은 있었는데 공급자는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공급을 해줬어요.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찾았던 사람이 얘 블로그에 들어왔고 그 블로그 글을 오래 읽어요. 그러면 어? 나쁜 블로그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를 생각을 할 것인가 요거를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한 달 반 동안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잡아봤으니까 글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글을 쓸 때 맛집 혹시 특화 블로그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맛집 상단 노출 그 구성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논외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글을 쓸 때는 그냥 보통 사진 20장 내외 15초 이상 동영상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글자 수는 저는 솔직히 딱히 생각을 하지 않는데 대행사에서는 요즘 2,000자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2,000자 이상 이렇게 맞추고 쓸 정도로 신경을 쓰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진과 사진 사이에 5에서 6줄 정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글자 수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